코스피 시장 마치 시소타기를 보는 듯한 연출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0.55% 빨간불을 켜면서 더더욱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강보 합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상도 저희 안트위트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김없이 장 마감 10분 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상담해 드립니다. ARS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샵 4248 누르시고요.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접수받고 있습니다. 1월 20일 안트위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안트위트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오늘은요, 박근호, 박정석, 한상우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오늘 시장은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빨간불 켜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함께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종목은 동양시멘트입니다. 매수가는 2,165원, 비중 100%고요. 보유기간은 3개월입니다. 자, 3개월 만에 200% 넘는 수익을 내셨는데요. 박근호 전문가께서 지난 10월 말에 1,700원대에 제안하셨던 종목이었죠. 벌써 4,000원대까지 뛰어 올라와 있습니다. 차익 실현 시기 궁금하실 듯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보유, 매도 의견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매도 의견 들어볼까요? 예, 뭐 동양시멘트 하면은 뭐 사실 우리 박근호 전문가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최초로 추천을 해가지고 뭐 엄청난 이제 수익을 올린 종목인데, 근데 이제 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고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뭐 벌써 한 좀 100% 좀 2배 이상 좀 수익이 나신 상황인데, 특히 지금 비중이 지금 100%란 말이죠. 뭐 저는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그 더 간다 하더라도 좀 일정 정도는 좀 이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재료가 지금 나왔던 부분들은 이것도 이제 그 주가의 어떤 상승의 흐름 속에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좀 뉴스에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오늘 좀 고점을 찍고 좀 마이너스로 좀 반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그 손절 가격을 한 4,200원 정도 설정했는데 좀 4,200원이 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는 일단 최소한 좀 이익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급등을 했지만 오늘 시작에서는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우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이분께서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저 박근호 전문가 회원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4,200원 이상 지지되는 걸 보고 이제 뭐 익절가를 좀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4,13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익절가를 좀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이탈을 매도가로 보시고요. 지금 현재 뭐 비중도 많고 하니까 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도 좋긴 한데요. 지금 추세가 워낙에 강하고 또 이 화력발전소 이 건설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 현금 자금이 한 3,000억 정도가 동양그룹 쪽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한 5,000원 선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박근호 전문가의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근호 전문가님? 일단 그 비중 조절에 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일단은 저도 그 두 전문가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이제 접근을 해서 여차하면 익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매도 버튼 손가락을 올려놓고 그 주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오늘 그냥 동양 시멘트 말고 그냥 동양 있잖아요. 그 기세 상한가를 가는 우리가 보통 점 상한가라고 하죠. 그 점 상한가 가는데 동양 시멘트가 원래는 이 동양 그 화력발전소라는 동양 파워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동양 시멘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동양 시멘트가 원래는 더 수혜주인데 약간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동양이 그 하락으로 반전될 때 매도 시점으로 좀 잡고요. 비중 조절은 지금 동시효과에서라도 네. 조금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이분께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GS입니다. 매수가는 82,000원, 비중 90%,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82,000원을 평균 단가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2년간 조정받으면서 4만 원대까지 떨어지던 주가가 이제는 7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추가 매수하시면서 비중이 90%까지 늘어난 상황인 듯합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엇갈린 전망입니다. 보유,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매도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보통 뭐 차화정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자동차 정유 화학주들이 갔을 때 간 이유는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실적 때문에 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어떤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실적 장세가 아니라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유동성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유동성 장세에서 큰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 힘들겠죠. 저는 지금 GS가 여기서 더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박정석 전문가님. 일단 지금 뭐 2년 동안 비중 90%로 좀 들고 오셨다라고 네. 한다면은 지금 뭐 앞으로도 일단 뭐 장기적으로 더 이제 끌고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그 투자의 어떤 그 성격상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지금 아마 매도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매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GS가 만약에 지금 앞으로 주가가 뭐 계속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도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뭐 상승하는 이제 흐름들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수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기름입니다. 기름이 지금 좀 수출 그 품목에서 지금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올해 지금 GS의 경우에는 이 고도화 설비를 또 증설하기 때문에 그런 증설 효과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과 함께 뭐 주가는 좀 그 시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 좀 조정받고 있지만은 분명히 또 조정도 충분히 받은 만큼 이제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 일만 남았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그 손실 보지 않고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 기간도 기시고요. 비중도 굉장히 많은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상훈 예, 전문가님? 뭐 저 역시 이제 그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사셨던 가격대에 높았었기 때문에 계속 뭐 어떤 추가 매수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가격적으로 좀 그 가격을 좀 낮춰놓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차트적인 흐름도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아니라요. 그래서 뭐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 의견 주신 두 분께서는 전 고점까지는 탈환할 것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는 4,300원, 비중 10%, 보유 기간은 2개월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자,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한상훈 전문가님? 네, 파워로직스가 지금 이제 그 보면은 뭐 태블릿 PC라든가 있던 이런 그 부분들에서 뭐 그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그 카메라 모듈이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그런 고해상도의 그 카메라 모듈의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차트적으로 보면 바닥 라인을 형성했던 그 부분들에서 주가가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앞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매수가를 넘었기 때문에 뭐 매수가 이탈 없으면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전문가님. 예, 지금 뭐 2달 동안 아마 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5% 넘게 상승하면서 일단 수익권으로 돌아선 부분 축하 말씀드리고요. 파워로직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앞으로 이제 그 전방 산업의 호황 부분들이 좀 실적 부분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동안 이제 그 재무구조 개선 굉장히 좋지 않았었지만은 또 이제 BW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유동성을 이제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주가는 좀 바닥을 찍은 이후 추세의 어떤 상승 반전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같은 의견으로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실 것을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들이 화면이 대화면화돼 가면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배터리 보호 회로를 만들고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 턴어라운드 하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도 좋을 것 같은데 매수 비중 10%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20%.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입니다.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네. 하면은 저점도 확실히 네. 잡았고 아무래도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 탄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파워로직에서 충분히 어떤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의견 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광명전기입니다. 매수가는 3,0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4개월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매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상우 전문가님. 네, 뭐 광명전기 이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대북 송전 관련주로 알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테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민감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 그 MB 정부에서는 대북 관계가 좀 소홀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또 그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갖고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대북 관계의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승하기가 지금 물량이 너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뭐 다만 이제 그 테마화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 매도하는 것이 지금 종목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매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마디로 이제 손실 이제 더 쉬운 편은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종목이죠. 근데 올라오기만 해봐라 본전되면 팔아버리겠다라고 이제 노리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근데 좀 약간 대북 관련주로 사신 것 같으면 최근 트렌드에 안 맞는 종목을 사신 것 같아요. 광명전기나 이화전기 최근에 대북 관련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죠. 오히려 재룡 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비중 조절만 하신다라고 그러면 재룡 산업 쪽으로 옮겨 보시는 것도 어떤 단기적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박정석 전문가께서는 홀로 보유 의견을 주셨거든요. 궁금해지네요. 뭐 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보유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뭐 당장에 매도를 하지 않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에 들어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목표 가격을 2,700원 정도를 설정해드리는데, 지금 뭐 남북 관련해가지고 좀 재료가 지금 현재는 뭐 소황 상태에 있습니다. 또 좋은 얘기 나오면 또 한번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좀 물량을 좀 줄이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드릴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SMCNC입니다. 매수가는 5,36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2달입니다. 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모두 매도 의견 주셨어요. 모두 파란불이 켜셨는데 박근호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이분의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SMCNC를 도대체 왜 사셨는지 제가 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00원짜리 껌을 1,000원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가격 중 이 종목을 산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좀 무리한 투자 내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당장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매도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상우 전문가께서도 같은 의견이세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인수합병, 특히나 이제 그 SM에서 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그런 단기 재료로 급등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연예인들을 영입해가지고 실적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상태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보면은 거래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횡보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로 한 4,5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로는 3,50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박정석 전문가의 매도 의견 들어볼게요. 예, 지금 작년에 저점 대비 뭐 주가가 지금 10배 이상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이미 이제 그 시세 분출은 이제 좀 끝났고 시세 분출 이제 그 소멸되는 뭐 이런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밑으로 3,400원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전하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CNC 종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제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중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양시장이 상승폭을 더더욱이 확대해 나갔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오늘 강보합세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은 2,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마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함께 하시죠.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마감 직전까지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한데요. 오늘 시장 참 장중에 변동성이 더더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하면서 모멘텀이 부재한 하루였지만 오늘 시장이 또 장 막판에 가서는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자, 마감 지수 살펴드립니다. 네, 역시 오늘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9% 상승하면서 1966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강보 합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0.38% 상승하면서 51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상승 반전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관 쪽에서 코스피 시장 2,3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물량을 더욱더 확대 나가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150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더더욱이 부담이 작용되는데요. 2,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은 각각 96억 원, 35억 원 파란불을 켜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 오늘 137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좋은 흐름 연계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흐름 코스피 시장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업종별로는 오늘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통신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죠. 실적 회복 기대감에 통신주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통신업 오늘 2% 넘게 강세 시연을 했고요. 다음으로 운수장비 또 조정을 받았던 전기전자 업종들도 오늘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업종 짚어드립니다. 그동안 강세를 시연했던 의료정밀 업종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2% 넘게 오늘 하락을 했고요. 다음으로 보험, 건설업, 그리고 음식료품들이 오늘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드립니다. 오늘 대부분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상승 반전하면서 주가 148만 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주가 아무래도 자동차주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었다라는 소식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거의 2% 넘게 상승을 했고 현대모비스 2.66%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 밖에 SK하이닉스는 외국계 증권사로 대규모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급락세를 보였고요. 기아차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고 그동안 상승세 이어갔던 삼성생명은 오늘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하락하며 마감이 되었네요. 자,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또 상승폭을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가면서 2,000포인트까지는 3포인트 남짓 남겨놓고 마감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분들께서는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수가 오르면 여전히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이 아무래도 일본 은행 쪽에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은 있지만 이 부분이 미리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일단은 일본 은행에서의 무제한 자산 매입 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을 보면 중앙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이제 돈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엔화를 윤전기에서 찍어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죠. 2008년도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어떤 상승 늘어나는 증가 속도는 지금 가장 가파른 부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글로벌 경기 회복의 속도는 변수지만 회복 여부는 상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회복은 되긴 되는데 회복은 확실히 되는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건 이제 변수로 남겨둔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과연 우리나라에 수혜를 줄 것이냐 바로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다 안 했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최근에 매수 강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큰 물량들 굵은 물량들의 매수 강도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수혜를 아직까지는 좀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GS를 말씀드릴 때 유동성 장세에서는 조금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수출주 위주의 어떤 종목군들을 지금 굳이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떤 반등기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셔야겠습니다만은 수출주 위주가 불리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되냐? 바로 내수 회복에 기반을 두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요? 홈쇼핑 관련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앉아 있는 장소죠. 바로 미디어 쪽에서는 SBS도 우리가 네.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최근 소프트웨어 쪽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거든요. 바로 이런 종목군들을 노리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엔화 약세 기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언제든지 뭐 경기 사이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나도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려감이 더욱더 팽배되었거든요. 근데 자 반대적으로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정책 발표, 일본 쪽의 정책 발표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단비가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의견이세요, 박정수 의원님? 원래는 그 일본의 오늘 그 중앙은행에서의 통화 정책 회의가 호재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올해 이제 물가 목표를 그 1%에서 2%로 이제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자산 매입을 이제 좀 무제한적으로 미국의 지금 FRB와 마찬가지로 이제 무제한적으로 어떤 기간도 이제 정해주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물가 목표 2% 달성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적으로 그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아마 2014년도까지도 이 자산 매입 과정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엔화의 약세를 초래를 하면서 일본의 이제 그 경제 경쟁력을 이제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뭐 신흥국에게는 뭐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이러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제 올랐던 부분은 지금 그 이제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 달러에 대한 어떤 그 매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장중에 이제 보니까는 그 일본 그 엔화 달러당 그 엔화의 어떤 추이를 보니까는 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엔화의 약세가 좀 더 가속화되다가 결국에는 좀 강세 쪽으로 좀 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그 표면적으로 뭐 엔화의 그 약세 부분이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050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좀 지지를 받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지수를 좀 이끄는 흐름이었었는데 종국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그 일본의 이러한 자산 매입 조치, 무제한 자산 매입 조치는 뭐 또 일본의 그 정부 자체가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좀 계속적으로 지금 그 NIX를 용인을 좀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제 미국이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또 견제를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국과 지금 일본이 지금 서로 좀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어떤 좀 편을 갖다가 좀 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일본의 어떤 신경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지금 일본의 이러한 그 엔화의 어떤 약세 부분을 갖다가 좀 제어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그 달러당 그 엔달러의 어떤 그 흐름들은 100엔까지도 달러당 100엔까지도 그 상승하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 좀 우리 증시에 우리 어떤 그 수출 경쟁력에는 좀 상당히 좀 빨간불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영향 한 번 더 짚어주시죠. 한상훈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물론 저는 이제 이거를 오늘 당장에 반등이 나오고 어떤 뭐 그 일본에서 내용들이 이제 호재로 전환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절대 이것이 호재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뭐 엔화를 많이 찍어낸다 그러면 환율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고요. 또 환율 전쟁에 있어가지고 엔화가 엔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이 일본하고 본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채산성이나 이런 것에서도 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국채 매입이 이런 것이 무제한이다 이런 부분이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엔화를 많이 찍어놔야겠다라는 것은 현재 경제 규모가 요만큼이 있다 그러면은 100이라 그러면 이 100보다 더 크게 키워서 유통되는 돈의 양을 미국처럼 많이 돌려갖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지금 좀 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그 매입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그쵸.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뭐 호재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국내 증시의 변수가 엔화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뭐 수출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엔화 약세 기조가 워낙에 가파르게 빨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 통화 정책 부분은 아무래도 무제한적으로 매입한다는 부분이 엔화의 변동성을 예측은 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역시나 수출 경쟁력 악화라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면에 오늘 통신주들은 빨간불을 켜면서 강세를 이어갔어요. SK텔레콤도 오늘 주가가 좋았고요.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았는데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저희가 그동안에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업종군들이 지금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지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KT, SK텔레콤, LG U+가 지금 돌아가면서 좀 영업 정지를 지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신규 가입자를 이제 지금 그 유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자, 오히려 뭐 이것이 그 이동통신 3사에게는 좀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과열됐었던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곧바로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의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이제 가입자를 유치를 하고 또 이제 ARPU 이제 가입자당 매출액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가입 유치를 위한 이러한 그 마케팅 비용의 지출 출혈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이것은 곧 바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신주들에게는 지금 뭐 경기 방어 주정의 성격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익이 지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극대화되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이제 그 LT 같은 경우에 그 LT 망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자 비용도 줄어든다고 한 측면들은 또 이익의 어떤 그 극대화 부분으로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제 통신주들이 지금 올라가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 뭐 민감주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와 상관없이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이 통신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좀 반대적인 반대적인 의견 드리고 의견이세요? 싶은데 네. 지금 통신주 올라가고 있는 얘기는 올라가는 상황은 사실 박정수 전문가님 팩트를 짚어주신 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원래 깔려 있는 거는 실적이거든요. 네.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잡히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통신주들이 솔직히 통신사들이 앉아서 돈을 벌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 이제 지금 모멘텀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그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악화가 됐고 그 후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가입비를 없앤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제 추진 중이거든요. 그 가입비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서 사실 이런 한 장 들이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빌 쇼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특정 가격대 요금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사용자한테 문자를 고지를 해주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시행이 될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시행이 됐을 때는 한번 통신주들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카드사들이 요즘에 보면 네. 문자로 쓴 거 그 누적 금액 그 문자로 좀 같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좀 약간 겁이 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통신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줄어든다라는 부분들보다도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LT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그 이 가입자가 이제 계속 또 확산이 될 건데 LT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가입자당 매출액 증가 부분이 확 뛰어갑니다. 확 뛰기 때문에 좀 그 동안에 이제 뭐 문자의 어떤 그 문자 그 수익의 어떤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케팅 비용의 어떤 감소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비용 지출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게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통신주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해서 영업이익 쪽에서는 또 좋은 흐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내일장 전망과 전략 화면으로 쭉 살펴보셨는데요. 자, 한성우 전문가님, 요즘에 뭐 뱅가드 관련해서 네. 외국인들 쪽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수급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지금 그 지수가 올라서 마감을 했죠. 사실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한 2천억 정도 네. 나온 대신에 연기금에서 1,200억 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한 2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런 그 특정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통신주 위주로 특히나 이제 뭐 오늘 같은 거 KT에서 기관이 산 물량들이 뭐 한 68만 주, SKT에서도 한 8만 주 이렇게 이제 통신주 위주로 이렇게 샀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관들도 보는 것이 이런 그 뱅가드 관련해 갖고 통신주는 사실 이쪽에 편입이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IT 쪽이니까는 이쪽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환율에 대한 문제로 봤을 때는 엔저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경기 방어주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이쪽에 그 매수세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도 이제 지수가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 막 이게 어떤 그 상승장에 같이 그 불꽃이 이렇게 막 불이 붙는 이런 장세가 아니라 네. 조정을 며칠간 보이다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 정도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 이런 그 업황의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도주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통신주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오로지 기관들만 매수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계속적인 순환매와 조정이 이어지면서 순환매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뱅가드 비행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이런 업종군들이나 종목들은 좀 심플하게 피해보고 지금 오히려 기관 쪽에서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살펴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정석 전문가님, 예. 박스권 장세 지속될 것이다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설명해 주시죠. 뭐 특별하게 지금 이제 오늘 뭐 지수가 이제 올라왔지만은 2,000선 위로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럼 2,000선을 또 저점으로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연초 대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르지 못하면서 지금 디커플링 형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수급입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을 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연기금이 이제 좀 받쳐주면서 이제 올려주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뱅가드발 이러한 그 물량 부분들도 있고 뭐 뱅가드발 물량 같은 경우에 사실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얘기는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 매주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만큼 더 받아가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외국인 매도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그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 또 2,000선 위에서 적극적으로 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또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 비차익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연초에 이제 그 배당을 보고 들어왔었던 이 매수 차익 잔고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또 좀 출회될 좀 여력이 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면은 아직 수급이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0포인트를 맞는 부분들은 뭐 굉장히 좀 또 예전처럼 또 2,000선에서 또 다시 한번 어떤 박스권에 상단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그 지수보다는 역시 좀 종목별 대응 전략 더 대응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 쪽에서 또 연기금 쪽에서는 상승 여력을 주는 모습인데 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이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힘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또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근호 전문가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의 수혜주는 뭘까요? 사실 지금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환율 관련된 이제 수출주들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아이러니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기업이 뭐냐면 영원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원무역이 지금 이 환율에서 신고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좀 약간 시장의 아이러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그러니까 시장을 어쩌면
나는 분석을 했을 때 수주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시장을 이기는 걸 보여주겠어라는 어떤 배짱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시장이 좀 순응하는 전략에 따라서 내수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자료화면 좀 준비를 간단히 한 장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시는 화면은 올해 1월 초 이제 아직도 1월입니다만은 1월 초 대비해서 업종별 수익률인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업종들은 이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업종인데요. 자, 가장 약세를 보여준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요? 자, 자동차 부품이 있고 조선, 정유, 반도체, 화학,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수출 위주고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한 업종분들이 많이 시장 대비 수익률 마이너스를 많이 냈고 가장 높은 수익률은 뭐 한국전력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의료,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지금 어떤 저점이라는 인식에서 수출 관련주들을 단순히 바닥권에서 모아간다는 전략보다도 가는 말을 올라탄다는 전략으로 내수 관련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쪽에서 SBS 그다음에 홈쇼핑 관련주들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좀 약간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보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박근호 전문가께서 내수 경기 회복에 관한 수혜주들을 또 지표로 쭉 살펴주시니까 저희가 더 쉽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 전망과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KB의 변화는 계속되죠. 젊음의 힘이 되고 성공을 함께하고 국민의 내일에 희망이 된다면 KB는 멈추지 않아. 커져라 국민. 자동차 보험 들려고요? 삼성화재 애니카의 다이렉트?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아직도 모르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국에는 웬일이야? 인사도 샀습니다. 잇몸이 좀 바빠도 챙길 건 챙겨야 돼. 나도 인사돌 먹고 아주 좋아졌어. 너무 좋더라고요. 잇몸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잡아주는. 스키장 리프 2에서 크레온으로 주식을 팔았다. 나의 스마트폰 주식 거래는 크레온. 크레온이다. 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투, 위투 대표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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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투 대표 슈퍼모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투 대표 변상익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저희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업 분석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오늘도 총 3종목입니다. 백산, 대아TI, 삼성중공업인데요. 먼저 박근호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또 핫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박근호 전문가께서 지난 시간에 쌍용건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네. 안투위투 대표 두 분께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급등을 바로 시작해서 한 20%. 그때 사셨으면 네. 시초가 기준으로 제시한 매수가를 한 30% 수익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수익인데 오늘 너무 많이 시장에서 올라가서 과외 단기적인 급등 때문에 잠깐 거래 정지가 들어갔습니다만 참 아쉬운 종목이네요. 제가 상익 씨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상익 씨가 네.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지 씨 종목 스타일은 아니었고 이제 글쎄요, 지금 쌍용 건설을 매수를 해서 보유를 했다라고는 저는 지속적인 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그에 못지않은
종목을 좀 갖고 왔으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쌍용건설을 대체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아쉬운 종목이 있지만 또 시장에는 종목도 많고 기업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에 저희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이제 안투이투 대표 두 분께 제가 제시를 해드릴 종목은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백산이 무엇을 하는 종목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가 보통 한 유명한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백산이 그중에서 이제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백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 이제 한 줄 평에서 보셨다시피 신발에서 휴대폰으로 이제 어떤 제2의 전성기를 노리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산이 현재 생산하는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2위,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합성 피혁 원단을 사용한 제품들인데 자, 자동차 시트가 지금 나가고 있고 자동차 하면은 요즘에 어떤 그 천 시트를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기본적으로 합성 피혁, 이제 인조가죽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행기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 부분 이제 우리가 쇼파에도 많이 쓰이는데 제가 뭐 이효리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 천연 가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 좀 약간 사용을 줄이자라는 운동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그 쇼파 같은 측면에서 그 합성 피혁에서 백산이 특별히 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인데 나이키 상표가 살짝 보일 때다 많은데 뭐 나이키라든가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어떤 신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합성 피혁을 주로 이 백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만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갖고 나오지 않았겠죠. 바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아이패드를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준비를 하려다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아이패드를 사면은 꼭 사는 그 커버가 있습니다. 스마트 커버라고 열면은 켜지고 닫으면 저절로 전원이 꺼지는 그런 커버가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이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시리즈의 플립 커버를 만드는데, 진짜 화면에서 제가 실물을 갖고 나왔는데, 갤럭시 노트라든가 갤럭시 시리즈의 핸드폰이 사실 굉장히 비싸죠. 100만 원대인데 40인치 텔레비전도 100만 원이 안 하는데 요만한 핸드폰에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무 커버도 안 씌우고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한 2년 정도 썼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시는데, 처음에 샀을 때는 무조건 이 플립 커버를 사시게 됩니다. 이 플립 커버를. 이 플립 커버의 원단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백산이죠.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보여드렸던 자동차,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신발을 캐시카우로 삼고 제2의 어떤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도약을 위해서 이 플립 커버 케이스가 백산의 효자 노릇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산을 이 종목은 약간 좀 은지 씨 성향의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핫한 흐름보다는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네, 먼저 질문 받도록 할게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직접 또 핸드폰 이 플립 커버를 제시를 해주시니까 맞아, 많이 봤던 부분이다, 대중적인 부분이다, 더 솔깃할 것 같아요. 두 분 그러신가요? 예, 근데 우선 저 상용건설 30% 올랐다고요? 상용건설이? 네네. 아쉬우니까 미련이 미련이 좀 많이 남네요. 예, 아무튼 그걸 정리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되게 많은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가장 급등나가는 건가요? 이거 네. 급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몇 년 사이에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 합성 피혁을 공급을 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동차, 신발, 가구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 영향을 많이 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생산은 지속적으로 되고 계속적으로 교체 수요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차분하게 상승을 할 거라는 점, 거기에 바로 이 플립 커버 케이스가 부스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저를 위한 종목인가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주기 때문에 은지 씨 종목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은지 씨가 옆에서 내 거 이러는데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쌍용건설 말씀드릴 때 분명히 상식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위인데 글로벌에서는 2위예요. 그러면은
2위면 1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이길 수 있는 경쟁력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가? 글쎄 이제 글로벌 2위, 1위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1위와 그 생산 캐파가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소한 차이는 아니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1위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 핸드폰 1위가 어디죠? 전 세계 핸드폰 1위? 전 세계 핸드폰 제조사 1위. 애플인가요, 삼성인가요? 지금 당장. 삼성이죠. 그 삼성이 만드는 핸드폰에 플립커버 케이스를 납품하는 백산. 본인이 1등이 아니어도 1등을 하는 회사한테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삼성이 언제든지 난 너희랑 안 해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 백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부품 업체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질문도 날카로운 부분이 얼마 전에도 갤럭시 S4 관련해서 벤더 탈락 이렇게 해서 또 주가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또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 원래 이제 플립커버를 이제 지금 이제 만드는 업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플립커버에 들어가는 네, 이제 네. 가죽 네. 이제 그 뭐 피혁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커버를 만들었을 때 이제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케이스 쪽을 만드는 이제 좀 더 그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그쪽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어떤 그 이 껍데기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네. 지금 이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는 좀 이 부가가치가 좀 약간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다분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케이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와 주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에 그렇게 크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그 IT 부품주들과 IT 소재 업체들의 그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품주들은 주가가 안 좋고 소재 업체들은 그나마 괜찮은 상황인데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 합성 피혁을 공급을 하는 업체는 굉장히 좀 소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두 개 중에 한 회사를 사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올해 방석성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케이스 자체를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소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원단 업체를 사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차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투자 은지 씨한테 딱 맞는 성향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정적일까요? 차트 흐름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 1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지금 당장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작년 1월 달과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단기적인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의 종목입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어떤 약간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거기서 더불어서 거래량까지 늘어나고 이제 보시는 화면은 백선의 월봉 차트인데 한 2년, 3년 동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자형 패턴을 완성을 시켜놓고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전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지만 매번 5%, 10%의 수익률에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세계적인 투자자가 얘기도 했듯이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갖지 말라라는 주식 명언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백사는 지금 부담스러워할 자리가 아니라 어떤 성장성을 보고 길게 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제가 준비를 했을 때보다. 네. 오늘 종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5,480원. 손절가는 5,100원 잡고 손절가 약간 올릴게요. 매수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3% 넘게 또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 고점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터졌다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그쵸? 보시는 네.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전문가님 오늘 삼성중공업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삼성중공업을 이제 가지고 온 이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조선주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삼성중공업 하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에 해양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빅3 이제 이 조선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조선주 하면은 이제 단순히 이 상선 이제 배를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배 만드는 부분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금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조선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상선에서 이제는 해양 쪽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찾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육상에서 이제 우리가 시추를 했던 이런 것이 이제 바다로 지금 가고 있죠. 바다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다른 국내 조선 업체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배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드릴십이라든지 뭐 FPS와 같은 이러한 배를 갖다가 이제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조선 쪽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상선 쪽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해양과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가 겹쳐 가지고 우리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데 해양 플랜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요 부분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2년도에 사실 이 발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황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좀 저조했었죠. 근데 이제 이전에 보시게 되면은 뭐 탱커라든지 벌크선, 컨테이너선, 뭐 가스선 이러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었고 이제 해양 설비가 높아졌던 것이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체 발주 금액은 줄어들었지만은 해양 설비 쪽의 발주 비중이 다른 상선의 비중을 갖다가 그 이상 이제 올라가는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해양 설비 비중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커질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우리 국내 조선 빅3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대우, 현대 이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도 지금 매출 비중 자체 해양 비중이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해양 쪽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냐 하면은 바로 해양 쪽은 지금 상선보다는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VLCC, LNGC, 그다음에 뭐 탑사이드 이런 것이 바로 FPSO 드릴십에 들어가는 장비 부분들인데 이쪽에서의 어떤 부가가치가 다른 선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올해 해양 플랜트 쪽으로 아마 발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강점이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하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LNG선부터 해가지고 드릴십부터 해가지고 해양 플랜트 쪽으로 굉장히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실적에 있어서도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은 다른 조선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은 삼성중공업은 그 어려운 불황 속에서도 지금 1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를 지금 시점에서는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 속으로 바다 밑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 자, 최근에 뭐 주가가 또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당매라고 하는데 혹시 당매라고 아시는가요? 당매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당매가 뭐냐면은 닥치고 매수입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바로 닥치고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조선 쪽의 수주보다는 언급하신 바다 밑에는 해양 수주 이쪽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자, 안토이트 대표 두 분께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닥치고 매도하고 싶은데요.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매도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어때요? 뭐 현대중공업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좀 작년에 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어려움을 좀 겪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을 훨씬 더 저는 예전부터 선호해 왔고 지금 자리도 저희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플랜트 말씀하신 게 뭐 해지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바다 위에 이제 떠 있는 시추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까지는 어떤 기술력이 지금 기술력이 지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기술 부분, 그러니까 그 밑으로 기술력이 높을수록 그만큼 부가가치가 커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겠지만은 어떤 이제 그 발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쪽 그 기업들 바다 밑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수주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또 그 기술 어떤 그 협약을 통해 가지고 또 기술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바다 밑으로 지금 현재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좀 미래 얘기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가능한가요?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네. 바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삼성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맥이라고 하는 회사랑 지금 그 하나의 그 합작 법인을 갖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법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지금 그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올해부터 또는 작년부터 지금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사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죠. 물론 그걸 모르고 이 조선주를 갖고 나오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한테 얼마 전에 역전을 당했다라고 이제 기사도 나왔고 사실 제가 아까 백산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본업이 잘 되면서 그거에 대한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이 잘 돼야지 이제 부스터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본업 자체가 안 되는 사실 이 해양 플랜트 부분 말씀해 주신 데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그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트레이딩 전략상으로 본다라 그러면 삼성중공업보다는 대우조선해양 쪽을 접근하는 게 흐름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지. 예,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요번 그 지난 12월 달부터 해서 조선주 랠리 중에서 가장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 질문이 제가 길어가지고 좀 까먹었는데 조선업을 중국한테 이제 역전당했다라는. 예. 네. 자, 어떻게 보면 조선 이제 상선 배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이제 상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양 플랜트 쪽의 어떤 비중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조선업의 어떤 비중을 봤을 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업이 어떻게 보면 해양 플랜트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부분이 본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배를 만드는 부분은 일종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하는 그냥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구색 맞추기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조선 쪽에서의 업황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예. 차트 흐름 짚어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지금 그 위치가 굉장히 좀 예술적입니다. 지금 그 백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좀 그 이동평균선하고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과열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 하나의 지금 그 이 결합이 된 그 수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가 지금 한 곳에 지금 응축이 됐어요. 자, 에너지가 응축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자, 에너지가 곧 폭발하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폭발하기 직전, 폭발하고 나서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지금 폭발하기 직전 하기 전에 사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재 위치 가격대에서 38,000원에서 좀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안정적으로 이제 그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삼성중공업, 망할 회사 절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내 어떤 굴지의 대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38,0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매 가격은 좀 여유 있게 손절매 가격은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35,000원으로 일단 형식상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박근호 전문가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잘 수렴을 하셔서 또 이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 궁금해집니다. 자, 바로 또 한상호 전문가의 대하티어 종목 살펴볼게요. 오늘 또 철도주들이 들썩거렸는데 혹시 상익 씨를 위한 종목인가요? 이거는 두 분을 다 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요. 대하TI 철도 중앙 제어 시스템 국산화 의 선두 기업입니다. 중앙 제어 시스템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철도가 예를 들어서 건설이 하나 된다 그러면 이 중앙 제어 시스템의 비중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조짜리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은 7%니까요.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철도가 우리를 왜 유심히 봐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고 빠르게 운송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본다 그러면 철도만큼 대량 운송에
빠르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도 추진하는 게 광역철도입니다. 뭐 대도시를 30분권역에다가 만드는 그런 그 광역철도를 추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권도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고요. 향후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우리가 보면은 뭐 러시아까지 대륙 철도를 연결을 한다든가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북한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결을 못 하겠지만 향후 시장에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제어 시스템에서 큰 수익을 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철도 제가 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세계적으로 저 철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올해 브라질의 그 리오 데자이노 철도가 있습니다. 고속철도요. 이 수주를 이제 물론 작년서부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이 3파전을 하고 있어요. 현대로템에서 지금 계속 수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한 2조 정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중에 만약에 뭐 수주가 된다 그러면 철도 중앙제어 시스템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미국도 지금 이제 450억 달러 규모, 그리고 중국이 제일 크죠. 4,2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고속철도 건설 예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동남아에서 인도, 베트남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뭐 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DITI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에서도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좋은 흐름 보이는데 상익 씨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철도 종목이 이것 말고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 한 종목만 가지고 오시는지? 네, 철도주들이라고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라 그러면 철도 설비라든가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DITI는 차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량들을 관제하는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뭐 제 시간에 도착을 하고 어떤 뭐 부분에서 뭐 충돌이 안 일어나야 되겠고 시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도주들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스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지하철이 다 이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지하철들? 지하철이 아니라 현재 그 우리나라 고속 KTX의 그 중앙 시스템을 납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실적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은지 씨한테도 맞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상희 씨한테 맞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부터 네.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럼 지금 사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었죠. 네네. 네, 나왔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선택을 안 해서 벌써 이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게 아깝다. 이 종목이 지금 10%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 기대치가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의 조정이 뭐 한 3%에 5%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보다 한 20% 30%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는 올랐지만 이런 차트를 이제 뭐 상승 추세로 바로 전환이 된 초기형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10% 앞으로 20%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3% 5% 조정이라는 말씀은 좀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간다는 그런 거예요? 주식은 뭐 장중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3% 하락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뭐 누가 조금을 매도를 한다 그럴 경우에 주가가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지 꼭 3% 하락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2% 넘게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요. 월봉으로 보고 감자 이후에도 어찌 보면 월봉 차트를 봤을 때 계속 횡보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최근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주가 차트가 일봉상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한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계속적으로 역배열돼 갖고 저가로 내려와서 저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들처럼 일봉상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해 가지고 거래량도 늘면서 가는 종목은 흔치 않다. 저는 이제 이런
차트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런 차트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종목에서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승 그 흐름이나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오늘 그 1835원 정도에 마감이 되는데 장중 아까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매수 평균 단가는 한 1,800원 정도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8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아티아의 가격 제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 뭐 앞서서 쌍용건설이라든지 아쉬운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아쉬운 종목이 탄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직접 매수가 돼서 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께서 또 최종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만나보시죠. 네, 저는요, 전문가님이 저번에 가지고 나오셨는데 또 갖고 나오신 거 보면 또 대단한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랐잖아요. 저도 이제 돈 벌고 싶어요. 종목 선택했습니다. 예, 확실하게 선택 잘하셨습니다. 네. 돈 벌 수 있죠? 네, 돈 무지하게 벌 수 있습니다. 네. 상익 씨 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호 전문가님 쌍용모터 때문에 네. 박근호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걸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전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DITI 이거는 제 건데 왜 선택하셨어요? 위험 종목인데? 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분 다 제 종목을 그렇죠, 선택하다니. 네. 선택 바로 제가 잘하셨습니다. 저희 둘 다 혹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저도 뭐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 선택은요. 한성호 전문가의 대아티아이가 선택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AS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안투비투 대표 두 분의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은지 씨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총 9종목 보유하고 있는데요. 게임빌 오늘 10만 3천 원의 포트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선택한 플래티넷이 오늘장 시초가인 14,100원에 신규 편입되었고요. CJ, CGV가 10%대로 수익이 가장 좋고요. 그 밖의 종목들 강보합 수준입니다. 공격 투자형이 상익 씨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총 7종목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수익을 보이는 FTENE는 오늘 예병군 전문가께서 제시해주신 익절가 이탈되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YG원도 오늘 시초가인 11,600원에 차익 실현했고요. 어제 선택하신 삼성화재는 21만 3,50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네, 차익 실현된 종목들도 있고 신규 종목들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은지 씨 종목 살펴볼까요? 박정석 전문가의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 때문에 행복해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보고 싶은 대작들이 또 줄줄이 또 개봉을 해요. 전문가님 이거 계속 쭉 갖고 가도 되는 거죠? 제가 이제 CJ, CGV 한번 흔들릴 것이다. 어제 흔들렸었죠. 네, 조금 살짝요. 빠졌는데 아마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어저께 빠졌던 만큼 그대로 이제 올라가 주었고 오늘도 뭐 장중에 이제 친고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흔들려도 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로 했던 4만 원까지는 분명히 갈 거니까는 자 안전한 투자잖아요. 지금 CJ, CGV 안전하게 해가지고 지금 10% 수익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위험한 투자 해가지고 30% 낸 거에 그 이상의 어떤 저는 그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안전하게 뭐 좀 손실 없이 꾸준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잘 선택을 하고 계시고 아이도 잘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반면에 현대 HCN은 조금 저조해요. 아유, 뭐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뭐 지금 매수한 지 이제 뭐 바로 올라가면은 그게 안전한 투자인가요? 예, 그거는 약간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꾸준하게 우리가 그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그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주가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애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직 이틀 됐으니까요. 예, 이틀. 자, 그러면 내일 움직이면 되죠? 예, 내일 움직일 겁니다. 예, 내일 걱정하지 마시죠.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상익 씨 오늘 쌍용건설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했는데 코론글로벌 박근호 전문가의 종목 더 들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쌍용건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 아쉬움을 좀 감추고 이제 코오롱 글로벌. 이거는 왜 쌍용모스처럼 뭐 변화가 이렇게 크게 없죠? 이거 이렇게 조용한 거죠, 네. 이거? 박정석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제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매수하고 나서 한 거래일로 한 5일 정도 됐나요? 자, 일단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군들이 중소형 건설사들이거든요. 예. 중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쌍용 글로벌 안에도 분명히 쌍용 건설이라는 건실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탈바꿈 하는 회사가 들어있는데,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고가권에서 어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쉬고 있다는 걸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거래량에서 한번 큰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장대 양봉의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어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를 확실히 좀 차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반이 내일이죠. 수요일이죠. 이번 주 중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화끈한 흐름 한번 보여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다음에 ICD 아직까지 뭐 3% 올랐는데 큰 변화는 없거든요. 어떻게 되세요, 이거? 뭐 ICD 아직 큰 변화가 없다 그랬죠. 제가 이 종목은 1분기까지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몰레드 투자가 이제 시행이 되어야 아마 이 회사들이 가서 수주를 따올 것입니다. 그 수주 모멘텀으로 앞으로 상승할 것이고요. 반드시 수주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뭐 한 3% 정도 올라왔고 그 흐름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박성석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에너지 응축 과정. 이게 상승 폭발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한 1% 오르고 뭐 0.5% 조정받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확 하고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가 일어날 겁니다.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그 불꽃을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네. 어떻게 3%도 고마운 줄 몰라요. 나는 3% 오르면 완전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20% 올라다 보니까 그 맛을 아는 순간 3%는 뭐야?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왔거든요. 네. 부럽네요. 그리고 쌍용화서 30% 들으니까 지금 이 마음의 갈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한상호 전문가님의 매니아였는데 왜 이렇게 박근호 전문가님한테 제가 좀 마음이 쏠리고 있어요, 요즘에. 참. 뭐 아무튼 다음에 더 좋은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AS 시간대 우리 전문가분들이 웃고는 있으시지만 가장 긴장을 하고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촌천살인 해주는 것 같거든요. 자, 종목 AS 또 깔끔히 해드렸는데요. 잘 참고를 하시고 또 내일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률로 만나뵙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토이투 대표 두 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죠. 핫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박건우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궁금해지네요.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뭐 단어도 외우고 수거도 외우고 문법도 공부하고 많은 걸 공부를 하는데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바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바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식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는 게 왜 공부를 하냐면 바로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는 전제하에 여러분한테 오늘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같이 종목을 한 4개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건 추천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괜찮은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뭐 대부분 1월 달입니다만은 상장 예정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멍하니 놓치시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미리 알고 상장 당일 날서부터 어떤 좀 적극적인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적극적인 공략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흔히 그 신규 상장주들이 흔히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GD라는 종목인데 GD 뭐 G 드래곤은 아니고요. GD인데 글로벌 디스플레이 약자죠. 근데 이 종목이 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실적이 정말 엄청나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한 300억 정도를 나타냈고 올해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400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가총액이 뭐 한 5, 6천억 원 정도 가야지만 적당한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모 가격이 굉장히 좀 낮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성을 감안하지 않고 작년, 재작년의 어떤 실적만 보면서 공모가가 잡힌 것 같아요. 공모가 상한선 밴드가 16,5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작년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공모 일정은 1월 23일서부터 24일까지 약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 GD는 홈페이지를 도저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텍스트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 다음 종목서부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유업에서 갖고 있는 회사죠.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영화, 유아, 용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제로투세븐에서 운영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자, 이 회사가 이제 왜 어떠한 성장성을 갖고 있냐면 바로 제2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에 이미 진출을 해서 굉장한 모멘텀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공모 일정은 1월 말이죠. 30일서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공모가는 7,200원에서 8,300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장 예정 기업 중에 코렌텍이라는 종목인데 인공 관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인공 관절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 1위를 차지를 했는데 몇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죠. 사실 주가가 이런 상황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상한 부분입니다만은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정몽구 회장님의 사위가 이 코렌텍의 대표이사죠. 그러나 그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현대위아도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우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가격은 13,000원, 16,000원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막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잠깐 좀 어긋났는데 포티스라는 종목인데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무리한 투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모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좀 굉장했어요. 800대 1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셋탑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거의 100% 해외 수출을 하는 회사죠. 뭐 북미나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 작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안투 이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을 뿐이지 위험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GD, 제로투세븐, 코렌텍, 포티스 4개 최근 이제 향후 단기일 내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잘 성장이 되어서 또 언젠가는 안투 위투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편입될 수 있기를 그렇죠.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세 분의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양시장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또 세 분께 좋은 기운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장에서도 또 성공 투자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무료 방송에 예병군 전문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접속하셔서 또 좋은 내용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입니다. 오후 5시부터 6시고요. 일본 한일 전쟁 성포 대책은 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장 마감 15분 전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